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들려주실 영화 애호가 김세윤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한번 뵀죠? 네. 그 이후에 또 못 뵀네요. 그러게요. 제가 MBC를 자주 오진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제가 원래 돌직구를 안 좋아하고 변화구를 좋아하는데, 네, 아까 멘트를 들으니까.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공감하시나요? 이렇게 직구 말고 이렇게, 공은 빠르지 않은데, 힘 빼고 던지면서 이렇게 타자 약 올리면서, 이렇게 승수 쌓는 투수 있잖아요. 그런 투수들 좋아하거든요. 약간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구나. 돌직구는 좀 무례해 보여요, 저는. 네. 저는 되게 솔직한 편이거든요. 아, 예. 네. 저는 약간 그럴 때 되면 투수한테 이입하지 못하고 돌직구를 받아쳐야 하는 타자의 입장에 이입이 되면서 하긴. 이렇게 무례한 공을 던지다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네요. 자, 영화 이야기 오늘 네 번째예요. 김세윤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네 번째인데, 네. 그 영화 이야기 소개해 주시기 전에 네. 최근에 영화 개봉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재밌게 본 영화 근래 들어서 어떤 게 있었어요? 재미로 따지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스타트렉. 아, 다크. 예, 그치. 이번에 나이시였나? 2편이니까 네. 스타트렉 다크니스. 다크니스였어요. 이 감독 좋아하거든요. J.J. 에이브럼스라고 미션 임파서블 3하고 슈퍼8 만들고 예전에 김윤준 씨 출연한 드라마 로스트 총괄 기획했던 사람인데 그냥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의 2시간을 완벽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참 재밌는 영화였고요. 약간 12살 소년의 심정으로 보게 되는 영화예요. 스타트렉은. 우주선 나오고 이런 네. 영화죠. 12살 애들이 꿈꾸죠.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재밌게 봤고요. 네. 재밌다기보다 가장 아련하고 애틋하게 본 거는 비포 미드나잇. 아, 저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제시와 셀린 누나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만날 때 나이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만날 때 그리고 세 번째 이 비포 미드나잇까지 제가 항상 그들과 동갑의 입장에서 영화를 봤던 거를 생각하니까 지금 40이 넘었죠?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이. 화이팅! 돌직구. 이게 돌직구군요. 네. 많이 죄송해요. 넘었다기보다는 이제 갓 마흔이. 아, 네. 괜찮아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네.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 이야기를 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대신 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들이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그런 바람을 갖고 나온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야기 해주신 영화 중에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요새 뭐 하고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네요. 영화 그렇게 많이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뭐 일이니까 그렇지. 근데 영화는 좋아하는데 네. 이상하게 저는 영화를 볼 때 습관이 몰아볼 때 한 번에 다 봐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못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막 3편 네. 이런 식으로 몰아서 보고 한동안 영화관 안 가도 되지 오케이 하고 또 막 일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많이 보게 되면서 아쉬운 게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 그 영화가 좋았을 경우엔 그 좋았던 여운. 기분을 간직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거 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영화를 넣어버리니까 그 전에 봤던 좋은 영화를 미처 음미하고 이렇게 곱씹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잃어버린 큰 거는 그거. 그쵸. 그렇구나. 늘 정해진 시간에 늘 비슷한 사람들과 영화를 보는 지루함. 요새는 누구랑 영화를 보세요? 그냥 주로 혼자 가면 다 아는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예. 죄 뭐. 영화 관계자분들이 다 모여서 그쵸. 시사회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십몇 년째 거의 모든 영화를 같이 보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하지 않아도 만나는 그분들. 어찌나 지루한지. 네, 새로운 분과 꼭 가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역시 영화 이야기 어떤 영화 준비해 주셨나요? 이번엔 남미 영화인데요. 네. 제가 그 몇 달 전에 새 교황이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새 교황 선출될 무렵부터 머릿속엔 계속 이 영화가 떠오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이 새 교황이 남미 출신의 첫 번째 교황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됐잖아요. 2세죠. 예. 네. 근데 그 남미, 교황, 가난한 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합체되면 바로 이 영화로 저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아빠의 화장실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일을 하면서 영화 보는 일의 지루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일을 하는 또 보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좋은 친구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먹은 집에 다른 친구를 꼭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때, 근데 그 소개받은 사람과 그 영화가 궁합이 잘 맞았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을 때, 그게 사실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소개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2009년에 한국에서는 개봉을 했고요. 이게 2007년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우루과이 대표로 출품을 했던 작품입니다. 우루과이 영화인가요? 예, 우루과이요. 우리하고는 월드컵 때 몇 번 만난 거 외에는 정말 우루과이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저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아하. 그 뒤로도 우루과이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영화제라고 하면 좀 부담을 갖기 쉽지만 아카데미상의 경우에는 평가 방식이 다르죠. 평론가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영화 일을 하고 있는 영화인들 한 5천여 명이 투표를 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일반 보통 관객과 비슷한 성향과 취향대로 영화를 고른다고 보면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외국어 영화상 부문은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영화 가운데 각 나라에서 올해 우리나라 영화 중엔 이게 제일 괜찮았다. 라고 선별한 것만 아카데미 영화상에 출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든 아니면 안 받았든 후보만 됐든 간에 개인적으로 그 외국어 영화상의 그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 작품들은 찾아보셔도 대부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추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네. 뭐 세계 각국의 그런 영화제에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출품한 가장 최고의 영화들을 저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이제 수입해서 개봉하는 경우가 절반쯤 돼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나면 그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한 5편 정도가 오르면요.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그중에 절반 정도는 국내에 수입이 되고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 절반은 사실 저희도 찾아볼 길은 없죠. 그래서 혹시 국내에 소개된 영화 중에서 혹시 타이틀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 외국어 영화상 수상 이런 타이틀이 달려 있다면 일단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추측하셔도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은 2007년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이제 우루과이 대표로 출품을 했던 작품이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우루과이의 시골 마을, 멜로라는 시골 마을인데 그 시골 마을에 실제로 살았던 작가가 그때 자기 어릴 때의 경험을 되짚어서 시나리오를 쓰고 브라질 출신의 감독과 함께 영화를 만든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딱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그 찰리 채플린이 했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 바탕으로 한 실화가 뭐냐면요. 1988년에 그 즈음에 한국에도 이분이 다녀가셨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전 세계에 선교를 많이 다니던 시절에 우루과이와 브라질의 국경 마을 중에 멜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르 멜로가 아니고요. 마을 이름이 멜로인데 멜로라는 작은 마을에 교황님이 오시기로 한 거예요. 88년 5월 8일에. 그러니까 그 사건을 배경으로 그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딱 처음 시작하면 자막이 딱 떠요. 어떻게 뜨냐면 이 영화 속의 행사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자막이 딱 뜨고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나요? 네. 그래서 영화가 이제 그 자막이 끝나고 영화가 시작되면 자전거 바퀴 그림자가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그 땅에 비친 자전거 바퀴죠. 바퀴가 계속 굴러가고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카메라가 조금씩 바퀴 그림자에서 위로 올라오면 그 자전거를 힘들게 페달을 밟는 어떤 아저씨, 코스염난 아저씨가 등장하고 그 옆에 흑인 아저씨가 같이 자전거를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직업은 뭐냐면 보따리 장사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의 밀수꾼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그 경제력 격차가 있다 보니까 브라질로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와서 우루과이 쪽 가게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운송수단이 자전거예요. 근데 저는 남미를 가봤거든요. 그 남미 시골 마을들의 산세는 험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는 자전거라는 게 MTB 뭐 이런 산악 자전거도 아니고요. 동네에 왜 마실 다니는 아저씨들이 타는 그런 자전거 있죠. 낡은 자전거 한 대에 뒤에 거의 바퀴가 주저앉을 만큼의 무거운 짐을 싣고 그 산길을 정말 힘들게 페달을 밟아서 매일 그걸 왕복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갑자기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쌩 하고 지나갑니다. 똑같은 밀수꾼인데 그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오토바이 한 대가 쌩 지나가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일종의 발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몰고 타는 사람들에게는 오토바이를 갖는 것이 꿈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저 오토바이만 있으면 훨씬 편히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 오토바이가 쌩 지나가는 것에서 자전거 오토바이를 대비하는 것에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국경을 지나와야 되는데 국경 검문소를 지나면 아무래도 이게 정식 통로가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검문소를 앞에 두고 항상 이들은 새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새길은 길이 없어요. 그 소들이 풀 뜯는 사이로 자전거를 몰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그런 사람들만 노리고 그들의 그 흔히 말해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여기 통과하게 해줄 테니까 얼마 네. 통행료를 내 하는.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 중에 이제 부패한 관리가 또 그들을 따라오죠. 아이고. 그들을 따라와 자전거를 세우고 짐을 다 이제 칼로 찢어버리고 비싼 밀수했지 이렇게 예, 되는 그럼 뭐 항변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온갖 특히 여자 밀수꾼에게는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고 그들이 밀수하는 거죠. 가장 비싼 양주 한 병을 챙겨서 유유히 그냥 사라지는 거죠. 얄밉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주인공, 코스염난 아저씨가 주인공인데, 비토라는 아저씨가,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힘들게 짐을 싣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라디오를 듣고 있죠.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교황님이 우리 마을에 오십니다. 이 멜로라는 마을이에요? 네, 멜로라는 마을에 교황님이 5월 8일에 오십니다. 한 일주일쯤 남은 시간이에요. 5월 8일에 오시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브라질에서 그러니까 남미 전체가 카톨릭 국가니 카톨릭을 믿는 나라들이니까요. 브라질에 있는 신도들이 대거 우리 마을로 교황님을 보러 몰려올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그러면 접경 지역을 예. 국경 지역을 넘어서 우루과이의 멜로라는 마을에 다 그쵸. 같이 온다는 이야기죠. 네, 멜로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 우와. 시골 마을에 갑자기 브라질에서 한 2만 명가량의 신도가 올 걸로 어이구. 예상이 된다고 방송이 나온 거예요. 이거 기회네요? 그래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바로 그 뉴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음악을 여기서 벌써 아쉬워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이 아빠의 화장실에 사운드 트랙이 나와 있지 않고요. 네. 엔드 크레딧에 그 흥겨운 남미 음악이 흐릅니다. 이게 남미의 그 탱고를 연주하는 밴드인데 바호폰도라고요. 한국에도 공연 온 적이 있는 바호폰도라는 밴드가 연주한 아빠의 화장실 엔드 크레딧 그 음악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Tengo una idea. 네, 바호폰더의 아빠의 화장실 엔딩 크레딧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 영화에서 바로 이렇게 사운드를 따와서 앞에 대사가 살짝 네. 들렸을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걸까요?
땡고라고 한 거 보니까 땡고가 해부거든요. 네. 스페인어로 땡고가 뭘 해라 뭐 이런 뭘 가졌다는 자, 우리는 뜻인가? 자막으로 네. 보는 걸로 하고요. 네, 어쨌든 아빠의 화장실. 제 스페인어 2주 배우는데 과테말라에서 다 까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가족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매일 그 힘든 산길을 오가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는 그 아빠는 비토라는 사람이고요. 그 아내는 카르멘이라는 아내입니다. 굉장히 그야말로 현모양처형이죠. 이름만 봐선 아닌데. 네. 네. 근데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화를 보면 말을 안 하면 약간 엄마처럼 보일 법한 약간 좀 노안에 연상으로 짐작되는 카르멘이라는 아내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성실하면서 사력 있고 좀 슬기로운 아내고요. 없는 살림을 힘들게 잘 꾸려나가는 아내인데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늘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고 고마워하지만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약간 혐오하는 그런 아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비아라는 딸이 있습니다. 아까 뉴스를 듣고 있던. 근데 실비아라는 딸은 뉴스를 들으면서 항상 그 뉴스를 따라해요. 왜냐하면 실비아의 꿈이 아나운서입니다. 아이고, 이게 좋지가 않은데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네, 근데 나름 잘 판단했어요. 라디오 아나운서를 콕 찍어서 네, 자신의 비주얼을 잘 파악하고서 라디오 아나운서를 꿈꾸는 시골 마을의 소녀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교황 방문 소식이 속속 전해지는 뉴스는 항상 이 실비아가 혼자 따라하는 걸로 이제 관객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시골 마을을 빨리 벗어나서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해서 라디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딸이 있고요. 몇 살인가요, 요 딸은? 어린가요? 정확히 나이는 안 나오는데 한 16, 17 정도로 짐작되는. 그래도 꽤 사춘기를 지내고 그쵸. 있는 딸이네요. 그래서 자기의 처지가 마음에 안 들죠. 여길 벗어나고 싶고. 시골 마을을. 예. 그런데도 아빠는 그것도 모른 채, 혹은 알지만 무시한 채, 실비아도 내일을 같이 도우면 좋은데. 자전거를 타고 국경 지역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아이가 크면 부모의 일을 도우면서 그냥 그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서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었고, 실제로 뭐 딸이나 아들이 아빠 일을 돕는 걸 보니까 비토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든데 딸이 같이 하면 훨씬 일도 빨리 끝나고 돈도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빠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비토의 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바이를 사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인데, 그리고 물론 아내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뭐죠? 밀린 전기세를 빨리 내야 돼요. 아하. 그래서 이 세 식구 모두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딸은 도시로 나가 공부할 돈이 필요하고, 엄마는 밀린 전기세를 낼 돈이 필요하고, 아빠는 오토바이를 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가족이 이 집만이 아니고요. 멜로의 모든 집이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와중에 브라질에서 2만 명이 온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부터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연일 뉴스에서 교황님 방문 D- 며칠 하면서 현황을 보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식이냐면 점점점 사람이 늘어나요. 2만 명에서 그 다음 날엔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곧 5만 명이 올 것 같습니다. 막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은행에 길게 줄을 선 가난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땁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큰 돈을 벌어볼 생각입니다. 그래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 네, 거예요? 은행 대출 받는 사람, 집 저당 잡혀서 은행 대출 받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다 먹을 걸 판다고 그래요. 장사는 노점이다. 그래서 전 햄버거요, 전 샌드위치요, 전 소세지요, 전 음료수요 하면서 각자 자신의 품목을 정해서 크게 한몫 잡아보려고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뉴스를 이렇게 코웃음 치면서 이 비토는 보고 있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저게 될 것 같아? 모두가 노점을 하는데 장사가 되겠어? 하면서 날 믿어. 난 머리를 쓰거든. 한마디를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역시 이제 똑같이 그 밀수를 하러 가는데 최근에 비토가 무릎이 안 좋아요. 무릎을 다쳤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네. 그래서 산길을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딱 한 번만 하고 그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 보려고 하다가
물건을 다 빼앗기고 그 요주의 대상이 되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지죠.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집에 와서 멍하니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는 그 사이에 또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젠 20만 명이 올 거랍니다. 2만에서 3만, 네. 이제는 20만이요? 브라질에서 무려 20만 명의 사람이 이 작은 시골 마을로 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뉴스를 앉아서 딱 보고 있는데 이 동네에는 그러니까 남미는 약간 우리나라 옛날 모습 같거든요. 화장실이 이제 바깥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마당에 앉아서 뉴스 TV를 보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화장실이 보여요. 왼쪽에 보면 뉴스, 화장실, 뉴스, 화장실 하다가 올커니 머리를 쓰죠. 머리를 썼어요? 블루오션을 발견한 거죠. 사람들이 20만 명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사 먹기나 할 것이다. 햄버거든 샌드위치든 네. 샀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먹었으니 네, 우리보다 잘 사는 브라질 사람들이 이러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할 리가 없다. 네, 내가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낸다면 대박 아이템이다. 이건 더구나 독점 사업이다. 라는데 생각이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화장실을 마당에 새로 짓고 물 내리는 수세식 설비는 차마 하지 못하지만 좌변기는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방식은 재래식이어도 일단 좌변기는 하나 갖다 놓으면 폼은 난다. 그리고 그 동네 화장실에는 다 문짝이 없거든요. 다 그냥 거적대기로 막아놨는데 문짝을 하나 달아만 놔도 내 화장실은 돋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만 명을 상대로 화장실 사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정말 독특하네요. 예, 근데 화장실 사업을 하려면 그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좌변기도 그쵸. 사야 되고 문짝도 사서 달아야 되고. 그래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게 되죠. 그 악마란 누구냐면 아까 처음에 그 밀수꾼들을 괴롭히던 국경수비대 부패한 관리 멜레조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약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나름의 또 밀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 급전을 당겨쓰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하수인으로 들어가서 부인 몰래, 친구들 몰래 그 밀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짝을 사 모으기 시작하고. 일명 검은 돈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매일매일 돈이 모일 때마다 오토바이 파는 데 가서 오토바이 시동 한 번씩 이렇게 당겨줘요. 부릉부릉. 곧 있으면 내 거야. 네, 이건 곧 있으면 내게 될 거라는 희망이 부풀어서. 그 사이에 이제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요. 매일매일 뉴스는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D-5일 전쯤 됐는데 인터뷰가 나와요. 노점상들이. 저는 이번 교황님이 오실 때 빵 5,000개를 팔 겁니다. 옆에 저는 햄버거 1,500개를 준비할 거예요. 저는 돼지고기 100kg을 준비했습니다. 이러면서 인터뷰가 나와요. 그때마다 비웃죠, 주인공. 저게 되겠어. 화장실도 없는 것들이. 화장실이 대박이야. 이러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친구를 찾아가요. 친구가 자전거를 더 이상 안 타고 다녀요. 왜 그런가 하고 집에 가봤더니 그 소세지를 만들기 위한 고기를 막 갈고 있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자전거를 팔아서 고기 가는 기계를 산 거예요. 그 정도로 온 마을 사람들이 교황님이 오시는 것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이너스 1일. 두근두근. 교황님이 오기 하루 전. 떨려요. 이제 마지막 멜레조에게 받을 돈만 받으면 화장실 다 지었어요. 문짝도 달았고요. 변기만 있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변기 살 돈을 받으러 갔어요. 네. 부패한 관리에게. 네. 관리가 밤에 오라고 그럽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교황이 오는데 밤에 와서 받아가라 그래요. 할 수 없이 밤에라도 가서 어두운 밤에 자전거 타고 가서 새벽에라도 갖고 오면 성공이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만 그 모습을 딸에게 들키게 되죠.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의 하수인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고 나서 모든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이게 교황님 오기 하루 전까지의 이야기죠. 어떡해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 거기까지 보고 있으면 정말 조마조마.
이게 교황님 올 거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변기 살 거면 빨리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이 비토라는 남자의 인생은 한순간도 순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교황님 오기 하루 전에 그러한 사달이 벌어지게 되죠. 네, 가족에게 들켰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음악. 그럴 것 같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네. 이 영화의 음악은 아니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바오폰도를 이끈 사람이 구스타프 산타올라야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 음악가입니다. 남미 출신의. 그분이 영화 음악을 맡은 또 다른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중에서 알 오트로 델 리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가 한 곡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분위기하고도 어울리고 해서 알 오트로 델 리오 그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Clavo mi remo en el agua, llevo tu remo en el mío. Creo que he visto una luz al otro lado del río. 네, 구스타프 산타올라의 오트로 델 리오 맞나요? 예. 네. 알 오트로 델 리오. 알 오트로 델 리오. 예. 강 건너편. 강 건너편으로. 네. 이 정도 뜻이 어떤 것 같아요. 제 네. 스페인어 실력이 남아있다면.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하루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제 문제가 터졌죠. 하지만 이러저러한 일을 거쳐서 결국에 브라질로 변기를 사러 가기는 합니다. 예. 교황님은 10시쯤에 오시는데 해 뜰 무렵에 브라질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찜에 두었던 아주 예쁜 새하얀 좌변기를 구입을 하죠. 질문. 네. 한 개인가요? 한 개죠. 20만 명이 오는데? 한 개밖에 살 돈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슬프고도 재밌는 장면이 네. 이제 변기 없이 화장실만 다 만들어 놓고서 온 가족이 예행 연습을 해요. 손님 받는 연습.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체계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딸과 부인을. 자, 손님 오면 먼저 물어보는 거야. 반입니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프입니까? 풀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아. 에 따라서 거의 수도가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이제 손 씻을 물은 이제 세수대에 떠다 놓고요. 수세식이 아니니까 좌변기에서 사람이 나오면 딸이 재빨리 들어가서 양동이로 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어떡해. 그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며칠을 두고 연습을 해요. 이 아빠가 가서 얘기하면 서비스 정신을 함양하고 이 아내는 그 손님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래 걸린다 그러면 1분 안에 반드시 노크를 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아내가 노크하고 하는 말이 빨리 좀 일 보세요. 야, 순화하면 빨리 좀 일 보세요라고 얘기했다 혼나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괜찮습니까, 손님? 하면서 마치 걱정하는 투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막 아내를 혼내고. 아빠는 머리가 있으니까 네. 머리를 쓰는 사람이니까 다르네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시켜도 아무리 빨라야 2분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화장실이 하나니까 분명 대박은 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그 새벽에 자전거 뒤에 새하얀 좌변기를 싣고 꿈에 부풀어서 고향 마을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그 옆으로 브라질 사람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쌩 지나가죠. 오호. 그러니까 마음은 더 조급해요. 저 사람들은 다 내 손님인데 빨리 가서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런 버스가 앞으로 몇 대가 올지를 모르는데 하면서 급한 마음에 페달을 밟죠. 그때 머릿속에 스쳐가는 건 지난밤에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뭐냐면 인생설계를 하거든요. 내일 교황님만 다녀가면 화장실이 대박만 나면 지붕 먼저 고치고 실비아에겐 라디오를 사주고 밀린 전기세. 네, 밀린 전기세도 내고 닭장을 짓고 닭을 사서 우리 매일 계란도 꺼내 먹자. 우와.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페달을 밟는데 너무 열심히 밟아서 어떡해요? 자전거가 고장 납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저는 변기가 깨진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그걸 열심히 고치기 시작하는 와중에 영화는 긴박하게 교차 화면으로 한 발짝씩 연단을 올라가는 교황님의 모습과 그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기에 손을 벌벌 뜨면서 마음이 조급해서 자전거와 대화를 나누는 비토. 가장 낮은 자와. 네, 자전거와 대화를 나누죠. 야, 이 녀석아, 좀만 더 버티란 말이야. 네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이러면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비토의 모습과
조금씩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황님이 연단 위에 올라가고 연설을 하는 모습이 긴박한 교차 편집이 되고 가까스로 자전거를 고쳐서 다시 페달을 밟으려는 순간 아까 그 부패한 관리 멜레조가 나타나죠. 비토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내 허락 없이 너 여기 왜 온 거니? 하면서 자전거를 뺏어가요. 어머, 진짜 나쁜 사람이다. 고향 마을까지 한참 남았는데. 어떡해요. 교황님은 이미 연단에 올라와 있고. 그때부터 비토는 그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풍광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짜증나게. 정말 남미의 아름다운 풍광, 그 해뜰녘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새하얀 자변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전력 질주를 하는 비토의 모습. 그 와중에 왼쪽 무릎을 다쳐서 절뚝거리면서 전력 질주하는 비토의 모습으로 교황님의 연설이 흐르죠. 하느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뭔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네요. 흐르면서 영화는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연 비토는 무사히 변기를 들고 화장실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구나. 기대했던 20만 명의 대박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 자막을 읽어드리고 싶지만 실제 사건이니까. 네, 그래서 기대할게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것이 실제 사건이고요. 그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이제 자막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어떡하나요? 멜로 주민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대사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좀 불안해할 때 아내가 남편 안심시키면서 신이 우리처럼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면 누구 편이겠는가? 걱정 마라, 잘 될 거다라고 위로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신이 꼭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특히 우루과이의 그런 시골 마을 같은 가난한 마을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마을에서 바둥바둥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애썼던 한 아버지의 슬픈 초상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슬프지만 뭔가 코믹한 느낌이 정말 많이 나네요. 그렇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정말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할 때 포스터에 써 있었던 홍보 문구가 기적은 언제나 셀프 서비스. 뭐예요? 저는 이 카피도 슬퍼요. 셀프 서비스? 예, 뭔가 교황님이 오시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결국 기적은 언제나 셀프 서비스. 이 아빠의 화장실 원제가 엘 바뇨 델 파파거든요. 근데 이제 파파가 스페인어로 아빠이기도 하지만 교황님이기도 합니다. 약간 중의적인 제목인데 아빠의 네. 화장실이기도 하면서 교황님의 화장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가 힘들게 사는 모습도 보이지만 가난한 자가 힘들게 사는 걸 이용해서 그들을 부추기는 언론의 행태도 살짝 꼬집고 풍자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더 놀라운 건 이 영화의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 현지 마을 사람이라는 거. 정말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연기를 그러면 연기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주인공 빼고 딸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다 현지 마을 사람들 악덕 캐스팅해서. 관리도요? 네, 악덕 관리도. 악덕 관리는 모르겠어요. 악덕 관리에 대한 설명까지는 안 나왔는데. 연기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악역은 약간 네. 모르죠. 실제로 악하게 산 사람을 캐스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어쩌면 부모 세대가 혹은 자기 형님, 누님 세대가 실제 겪었던 그 일을 그대로 기억해내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 교황님을 맞이하는 그 표정 혹은 교황님이 다녀간 뒤 허탈함 이 표정들이 예술입니다. 영화 꼭 봐야겠네요. 아빠의 화장실. 네. 네. 중요한 건 코미디예요. 네. 중요한 건 코미디고 기본적으로 유쾌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우픈. 한마디로 우픈 영화가 바로 아빠의 화장실이라는 우루과이 영화입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의 재발견 4번째 시간이었죠? 네. 아빠의 화장실 남미 영화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네. 재밌네요. 도대체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세상엔 재밌는 영화가 많으나 극장에 많이 걸리지 못할 뿐이죠. 그렇구나. 네. 네, 앞으로도 많이 오셔서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아쉽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정파여서 한 네. 주는 못 뵙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재밌는 영화 이야기 들려주세요. 2주에 걸쳐 준비하면 더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과연. 아니에요. 항상 좋았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1부 끝곡 뭐 들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그 밴드 바호폰도 아빠의 화장실 음악을 맡은 바호폰도가 네. 자기네들 앨범을 냈고요. 그 앨범을 한국에 공연도 했었는데 구스타프 산타올레아가 직접 노래한 엘 마리오라는 일렉트로닉 탱고 음악이 있습니다. 뭐죠? 이거 아주 좋습니다. 약간 한국 정서에도 맞고요. 그래서 엘 마리오를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엘 마레오. 지금 나오는 노래죠? 예. 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만